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장이 오르면 이제 뭐 오르는 대로 같이 오르고,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날은 또 뭐 하락을 하기도 하고, 또 개별 종목의 이슈에 따라서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뭐 그러는데, 주식을 하다 보면은 그 상승 하락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 시장 하락할 때는 막 줄줄줄줄 하락하다가 오늘은 이제 막 반등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크게 오르는 장인데, 내 종목은 뭔가 좀 어중찌게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떨어졌던 거를 좀 만회를 해줘야 되는데 안 돼. 지수는 어제 하락분보다 더 컸는데 내 주식은 본전이 안 가. 막 이런 식으로 슬금 마이너스가 이렇게 쌓이면서 점점 손실폭이 커져 있다가 뭐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주식이 막 크게 급등을 해서 이제 막 본전 가나 그러는데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하지 못해 결국은.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화면에 보시는 이런 종목처럼 이거 그냥 띄워놓은 겁니다.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나도 모르게 손실폭을 키우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맞으면서 이 주식이 왜 이렇게 막 그지같지? 지수하고 상관없게 왜 내 계좌만 멍들어가지? 이런 느낌 받으시는 분 없나요? 저는 이제 과거에 주식 초보 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요 얘기로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가? 애초에 내가 종목을 잘못 고른 것인가? 뭔가 좀 해결 방법이 있는가? 뭐 이거를 좀 원인님께 질문을 하고 뭐 저도 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공감 가는 사람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시조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라임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상승장에 소외되고 하락장에 앞장서고. 그렇죠. 이야기가 솔직히 말하면은 주식시장 거의 불변의 법칙일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거 약간 우스갯소리로 클럽 안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이거 실제로 그러하거든요. 아마 이 이야기 공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버디님 질문은 왜 그러한가 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일단 좀 이유를 알고 싶은 거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길래 그런 거를 겪고 있나. 저도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은 못 드려요.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제가 찾아간 이유는 저는 숫자의 원리로 이유를 찾았고 나름대로 이해한 상황이에요. 숫자의 원리라는 게 지수라는 게 어찌됐든 평균값이잖아요. 파동이란 것도 평균이란 게 존재하는데 평균은 말 그대로 평균이잖아요. 쉽게 얘기하게 되면 평균 자체가 원래 오차나 오류를 가지고 있는 숫자예요. 내가 직접 보유한 거는 직접적인 숫자인 거고 평균은 말 그대로 평균인데 평균에 빗대다 보면은 평균에 준해서 움직인다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 자체가 오차인 거죠. 모순이고 생각의 오차. 실제로는 주식시장에서 파동은 흐름은 그 평균보다 거의 항상 못 미치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다가 한번 이런 식으로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이때 평균값을 상회하면서 만회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 자체가 주식 투자라는 본질로 저는 접근했어요. 숫자 변화의 본질. 그러니까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숫자 변화 막 이렇게 하면 어렵게 들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주식이란 것의 종특이다. 원래 주식이 그렇다. 그렇게 쉽게 생각해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항상 불리하다가 유리한 시점이 한 번 온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누구라도 벌 수 있는 상황이면 버는 건데 여기 이런 예를 들면 나는 여기 물려 있는데 가는 거 갔다가도 이것도 적지 않은 상승이잖아요. 가는 거 갔다가도 이런 거를 뭐 나는 본전가에 못 오고 막 이렇게 막 놓쳐버리는 일도 많은 것 같아서. 그쵸. 근데 저는 그거는 안타깝게도 종목 선정 문제. 종목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들어갔느냐의 문제. 네, 되게 쉽게 얘기해볼게요. 대부분 여기서 놉니다. 이게 평균이라고 쳐볼게요. 별표를. 이거 진짜 평균이란 게 아니라 그냥 설명을 위해서 막 그은 선입니다. 그럼 거의 밑에 이 사슬에서 놀아요. 그럼 평균보다 항상 못 미치니까 시장 대비 뭐 대비 해도 나는 항상 불리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한 번에 V자로 결국엔 이 아래와 위에 평균으로 별표로 가는 건데 그러면서 평균에 수렴하게 되는 건데 이 자체가 파동이고 상승 하락 뭐 어려운 용어들 사이클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데 이 원리 자체를 알고 나면은 그냥 이런 거예요. 주식 투자가. 근데 여기서 생뚱맞게 이 동그라미 여기서 들어갔다라는 거 자체가 엇박자라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높은 데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제가 어렵게 물어봤지만 쌀 때 소외돼 있을 때 사면 그런 일을 잘 겪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러니 쌀 때 사서 존버를 타라. 또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쵸. 쉽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아는데 또 주식이 어려운 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안
된다는 거는 어떤 뜻일까요? 싸다고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싼 주식의 어려운 점은 싼 게 상한 주식일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가격이 싸다 비싸다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것도 사실상 여기 되게 싸 보이지만 그냥 요렇게 놓고 보면 뭐 이게 뭐 되게 싼 건가? 이것도 비싼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게 사람마다 각자 익숙해져 있는 그 습관이란 게 다르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트에 가서 배추를 사고 물을 사고 과자를 사고 이렇게 할 때 정찰제 가격에 많이 익숙해지면서 그 자체가 삶의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명시되는 가격, 그리고 이 가격이 싸냐 비싸냐 요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이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은 단순하지 않다라는 건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인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의 가격은 이 가격 900원이라는 가격이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기보다는 이 900원이라는 가격이 의미하는 상대성을 좀 체크하고 분석하고 입체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보고 있냐에 따라서 이 900원은 지금 보는 뷰에서는 비싼 가격이 될 것이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싼 가격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900원이라는 가격이 주는 의미는 쌀 수도 비쌀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걸 구분할 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죠. 정해진 답이 없다. 뒤에 상황이 펼쳐져야 과거 해석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동안에 1년이 넘게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약간 좀 정리정돈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줘볼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던 그 사람에게 왜 나는 왜 상승장에서 소외되고 하락장에서 내가 앞장서고 내 종목이 그리고 뭐 이때가 싼지 비싼지 그럼 그거는 뭐 모른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그냥 갈팡질팡하는 분에게 주식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하나씩 심플하게 저희가 좀 가이드를 해주는 게 어떨까, 가능할까, 요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최대한 심플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상승장에 소외되고 하락장에 앞장서고 말했었던 요 상황은 뭘 어떻게 하든 나온다. 그냥 그 자체는 인정하자. 거기에 맘 아파하지 말자. 그냥 그 자체가 주식시장이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인정한 것까진 좋은데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의 상황은 저나 버디님이나 다른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다 겪을만 하고 공감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냐 없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그런 현상을 겪으면서 수익도 못 내고 있다라는 거는 자신이 매수하고 있는 습관이나 매도하고 있는 습관이나 어찌됐든 자신이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점검을 해서 점검할 것도 없잖아요. 내가 수익을 못 낸다는 거는 어쨌든 잘못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매수하는 습관이나 매도하는 습관을 어떻게 교정해 나갈까요? 요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순한 답변을 원한다는 걸 저도 알지만 단순한 답변이 불가능한 영역인 것 같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차트 딱 띄워놓고 이 종목은 이러이러해서 얼마에 사는 게 싸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딱 심플 명쾌한 답변을 원하겠지만 그런 답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주식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값을 자기가 찾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자신이 종목에 맞춰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심플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어렵게 들리는군요. 물론 이제 그 길을 거쳐가고 훈련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수익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스스로 밟아 나갈 수 있는 분에게는 오늘 지금 원희님이 하는 얘기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렇지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주린이 분들, 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랑 통일이 안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뭘 하라는 건가 여전히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그래도 조금 힌트가 될 만한 얘기는 맞춰가는 거죠. 이 흐름에 변화값을 스스로 이제 찾아가고 맞춰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미리 예측해서 이 자리가 오를 자리, 이 자리는 떨어질 자리,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맞춰간다.
맞춰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네, 그냥 정형화돼서 얼마에 사면 싸게 사는 거고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딱 단정 지으려고 하는 그것부터 내려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조금 더 쉽게 와닿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면은 아기를 키울 때 정확하게 몇 시에 분유를 먹여야 되고 몇 시에 똥 싸면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똥 싸고 몇 분 안에 갈아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형화시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아기들은 다 다른데 결국에는 아기한테 맞춰서 이런 것들을 행동해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맞춰가는 행동을 잘할 것이냐, 어떻게 현명하게 할 것이냐, 요 부분이 좀 단도직입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자체를 경험하면서 흡수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경험치가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경험치를 건너뛰고 그냥 뭐 지금 띄어져 있는 종목이 시그네틱스인데 시그네틱스 딱 보자마자 이거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얼마에 샀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점입니다. 그래서 얼마에 팔았어야 돼요. 이 이야기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이때는 사지 말았어야 되고 이때는 뭐 샀었어야 되고 뭐 막 그런 자리 얘기하는 거 있는데 결과적으로 당연히 이때는 사면 안 됐었던 때죠. 뭐 이때는 뭐 사면 좋았을 때고 결과적으로. 근데 뭐 그냥 또 그렇게 지난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말 의미가 없고 그 순간순간에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며 나름 판단을 해서 뭐 실행을 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흐름으로 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 부분을 자기 노하우로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결국 주식은 딱 그 순간순간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에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생각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매 순간에 선택을 하는 거고 그 종합 선택의 결과가 마지막에 채점된다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채점이 되고 나서도 끝이 아니라 또 계속 되니까. 맞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하든 뭐 계좌는 어쨌든 계속 운영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영상을 그동안에 만들어서 많이 노하우를 전해드렸어요.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신선하네요 라고 하면서 저희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마도 작년에 이제 상승장 그리고 요즘에 조정장을 거치면서 스스로 경험치를 많이 쌓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익도 많이 개선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댓글에도 저희 보고 따라해서 계좌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지 않을까 싶고 지금도 나는 급등주를 미리 예측해서 들어가고 뭐 자리를 딱 맞추고 뭐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질문을 들고 와서 얘기를 나눈 건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좀 명확하게 와닿지 않을 거라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사실 이 주식이란 게 요즘 자주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그렇게 명확하게 답이 딱 떨어지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좀 시간을 두고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하시면 그럼 그 안에 길이 있습니다. 혼자서 그게 어렵다면 저희 유튜브도 앞으로 계속 해 나가니까 영상도 보면서 함께 따라오시는 것도 좋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배워보고 싶다. 어니스트라는 사람의 이 투자 철학, 투자관, 투자 방식 이것들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어니님이 하고 계시는 투자 클럽이 있거든요. 저랑 같이 하고 있는 건데 거기 오시면은 비슷한 생각으로 오신 선배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일종의 팀을 이뤄서 어니님의 주도하에 안전바 꽉 붙잡고 트레이닝도 하고 수익도 내고 계좌도 관리하고 그런 행동을 쭉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아끼는 것만큼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도 권장을 드려 볼게요. 클럽 관련해서는 여기 영상 하단부에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공지를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채널도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